(2024년 8월 24일입니다)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 북한에서는 말이죠, 이 가짜 뉴스를 막 양산을 해냅니다. 뭐 자기네 주민용, 또 이 간첩들한테 보내는 거, 또 친북주의자들한테 보내는 거, 선동 선전. 심지어는 대통령이 도주했다, 원자력을 갖다가 점령했다,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했다, 뭐 이런 가짜 뉴스가 뭐 계속 그런 걸로 혼란을 노린다는 거죠. 이게 북한의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곧 대통령이 도주했다, 원전 점령했다, 이게 북한이 가짜 뉴스로 혼란을 시키고 이 혼란을 지금 부추기고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면 개전 초부터 사이버 전력, 해킹 그룹, 국내 고정 간첩, 반국가 세력 모두 동원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릴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전황부터 일반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괴담성 유언비어까지 다양한 허위 정보전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세계 3위 7천 명의 해킹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우리 민관군 정보통신망을 교란시켰습니다. 이런 능력을 입증해왔습니다. 전시에 북한이 퍼뜨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1번 가짜뉴스는 군 최고 수뇌부 관련 사안입니다. 대통령과 군 지부가 후방으로 도주했다, 딱 방송하면은 난리가 나죠. 국민들이 우왕좌왕하게 되죠. 대통령이 적의 공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런 내용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후방, 심지어는 외국으로 도주했다 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시에 나올 수 있는 단골 가짜뉴스지만 사실처럼 믿어진다면 전황을 완전히 뒤흔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도 말이죠, 인터넷이 대통령 탄핵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대로 언급하는 민주당, 조국당들 보세요. 이게 준전시상 아니면 뭡니까? 진짜 전쟁 나면요,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나와서 위험해집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거기다 인공지능 지금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까지 활용되면요, 이거는 목소리까지 대통령 목소리 나오고 뭐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혼란 정도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항복했다, 도주했다, 뭐 이런 가짜 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유포하면은 이건 대한민국 지금 현재 이 야당이 하는 그런 국가를 혼란시키는 이런 상황에서요, 깜빡 당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게요, 지금 반국가 행세입니다. 이게 지금 이 반정부 반국가 행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거 자기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 짓을 해서 선동선전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온 종북 세력들과 함께, 좌파 세력들과 함께 지금 이걸 갖다가 나라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가짜로 선동선전. 후쿠시마 한번 보세요. 1년간 XXX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뭡니까? 가짜 아니었습니까? 전부 다. 돈은 국가 세금이 1조 6천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재명이가 만드는 거예요. 이재명 혼자가 선동선전해서 저 극좌파 이 종북 세력하고 함께 이 국가를 이렇게 혼란시킨 겁니다. 후쿠시마 핵폐수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핵폐수랍니다. 그 오염수, 정제된 오염수입니다. 그걸 핵폐수라고 해가지고 핵폐수 선동을 한 겁니다. 광우병하고 똑같아요. 광우병 선동자들하고 그다음에 이 핵폐수 이 선동자는 이재명입니다. 뭐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름 넉자 여성이 일본 건너가가지고 양이원영이라고, 참 국회의원 신나게 떨어졌더군요, 이번에. 열심히 해줬는데 이재명이가 그 사람 국회의원 안 시킨데 왜 안 시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참 여성 의원들 가관입디다, 후쿠시마 때. 참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이고 저런 분이 대한민국 여성인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아니, 가짜인데도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이 국민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아니, 그럼 세계는 전부 다 바보입니까? IAEA는 전부 바보입니까? 원자력 사무총장도 와도 이렇게 하는 제껴버리는 이재명. 저런 자가 권력을 잡으면 이 나라는 국민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또 전방 지역에서 우리 군이 전멸했다. 1사단이 전멸했다. 2사단이 전멸했다. 헛소리 이제 막 만들어 영상까지 만들어. 영상은 이미 다 만들어 있을지도 모르죠. 또 거기와 함께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 결정했다 하면서 군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지금 이거를 갖다가 엄청난 현실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전시 북한 가짜 뉴스 시나리오가 착착 일로 전달이 될 그런 단계 준비를 완성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군 지휘부 후방 도주했다. 전방 지역 군 전멸했다. 미군 철수했다. 또 후방 교류는 말이죠. 원자력 발전소가 북한이 점령했다. 북한 동조 반란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이런 등등. 또 일본이 한국에 비협조적이다. 아이고, 일본이 비협조적이면요 전쟁 못합니다. 전쟁은 후방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후방기지가 단단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후방기지는 폴란드 바로 그 접촉 제일 가까운 데 있는 폴란드입니다. 거기서 군수공장이고 뭐고 해가지고 병력이 그쪽 대기에서 글로 우크라이나로 배열해서 전략을 딱 전술을 대로 투입합니다. 전쟁터로 우크라이나로. 한국은요 일본을 저렇게 하는 거는요 저건 지금 어떻게 보면 매국적인 행태입니다. 일본을 막 욕하고 말이야 일본을 지금 원수처럼 저렇게 하고 하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북한을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을 생각하는 거고. 이런 자들이 이재명 부류입니다. 반일하는 자들. 지금 반일한다고 반일이 됩니까? 보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MZ 세대들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일본 연예인들, MZ 세대들 와서 여기서 공연하면요. 꽉꽉 매진 다 됩니다. 이게 딱 매진돼 버려요. 한국에는요.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거기는 K-팝이 1등입니다. K-팝이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건 그냥 하자마자 3분 만에 매진돼 버립니다. 일본은 K-팝이 넘버원입니다. 비교가 될 정도 아니에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서로 굉장히 가까워졌고 친일 하는 이런 자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거는 지금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일본하고는요. 가장 가까워야 되고 우리의 전쟁이 나면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후방기지입니다. 거기에 미군이 전부 다 이 아주 중요한 군수산업이라든가 또 미군의 중요한 장비들 미군들이 다 부대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다 대한민국 방어입니다. 그게 지금은 이거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모든 국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중국, 러시아, 북한이 지금 딱 결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다가 군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 보낸다 하고 이제 허위 방송이 딱 시작이 됩니다.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를 보냈다. 근데 미군은 도주했다. 이러고 말이죠. 철수했다. 그 다음에 남한의 몇 사단이 전멸했다. 이렇게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걸 딱 하면은 그대로 흔들려 버린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잘 세워야 되고 국민
정서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우선 민주당 이재명 같은 자가 없어야 됩니다. 정치권에. 그리고 국가를 생각하는 야당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미래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그런 야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야당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당 돼가지고 일극체제. 아니, 웬 거짓말쟁이가 투표하면 90몇 프로가 나오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이렇게 가짜뉴스가 준동하는데 그냥 북한은 이런 가짜뉴스를 통해 가지고 일반 시민 공포와 불안을 갖다 조장하고 후방 지역에서 소요를 일으키게끔 바로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방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후방을 겨냥해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가짜뉴스를 양산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후방 지역이 북한군에 의해 점령됐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가짜뉴스가 나오면 국민들이 휘청거린다 이거예요. 후방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반란이 일어났다. 이런 식의 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대비해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사실규명이 어려운 모호한 가짜뉴스 같은 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이 중요한데 일본 정부가 한국을 돕는데 비협조적이다. 이런 식의 허위 정보를 또 만들어냅니다. 일본이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왜? 야당이 줄곧 반일하고 그냥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맨날 하는 게 후쿠시마부터 반일이에요. 그 머릿속에는요.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중국한테 찝쩍거리지 마라. 딱 그랬어요. 그러놓고 중국한테 쎄쎄 2번 하라고 그랬어요. 쎄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자가 바로 이재명이에요. 북한한테는 김정일, 김일성 폄훼하지 마라 말이야. 우리의 북한 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아니면은 제가 벌써 명예훼손으로 고발됐겠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언제냐? 금년 초에 했어요. 그 말을. 이런 사람한테 자꾸 휘청거리고 자 빨리 재판을 내려야 되는데 이 사법부에 국민 여러분께서 사법부 어르신님들 빨리 좀 재판 좀 해 주시옵소서 하고 전 간청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네. 우리 역사도 과거에 가짜뉴스 때문에 사실처럼 그 옛날에는 가짜뉴스 이렇게 전파력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을 때인데도요.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당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서울은 안전하니 생업에 종사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혼자 서울을 달라 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강다리를 그래서 폭파했다는 얘기가 이 가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조사한 연구자들 모두 근거가 없다가 됐습니다. 근거 없다. 이 전 대통령 그런 방송을 한 적도 없고 한강기업 폭파도 전적으로 군사적 판단에서 군 지휘부가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도요.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시 가짜뉴스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 우리 여기에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5.18 때 있죠. 사격했다? 사격해서 사람을 갖다 양면을 학살했다. 근거가 지금까지 몇십 년 지나도 없잖아요. 조종사 다 조사해도 없잖아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이 역사라는 거는 진실의 역사가 쓰여져야 됩니다. 사실의 역사. 지금 이 가짜뉴스가 앞으로 있죠. 더 생생할 텐데 우리 여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정부에 그래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믿을 사람은요. 정치인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 외에는 지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치인을 믿습니까? 윤 대통령 외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이를 믿어요? 이재명이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외에는 믿을 사람이 정치인이 없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